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다정한 자녀의 가면을, 때로는 유능한 직장인의 가면을, 또 때로는 강인한 친구의 가면을 쓰고서 말이죠. 하지만 문득 수많은 가면 뒤에 가려진 진짜 나의 모습은 무엇일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 과연 나 자신인지, 아니면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어떤 거대한 환상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의 심장부로 깊숙이 걸어 들어가려 합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의 지혜를 빌려 우리 삶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는 에고라는 존재, 이 여정은 어쩌면 조금 불편하고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과 마주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만나는 첫걸음을 떼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그 소중한 손길은 이 지혜의 여정을 더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에 삶의 평온과 축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나라는 개념, 즉 에고가 없는 순수한 상태로 세상에 나옵니다. 그러다 서너 살 무렵이 되면 아이는 서서히 내 것이라는 단단한 주먹을 쥐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고의 탄생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에서 시작되죠. 당신은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당신이 내리는 결정, 당신이 하는 생각, 당신이 느끼는 감정 모두, 만약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정교한 환상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주체라고 믿었던 그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일 뿐이고 그 뒤에는 훨씬 더 깊고 오랫동안 굶주려온 무언가가 당신의 관심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면 말입니다. 저는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아무리 괜찮은 척 외면하려 해도 당신은 이미 지쳐있고 불안하며 이해할 수 없는 반복적인 삶의 패턴 속에 갇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스스로를 너무 혹독하게 다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죠. 남들이 보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성공한 삶처럼 보일지라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그 연약한 구조물, 바로 에고가 당신 삶의 주도권을 쥐고 당신을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에고를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신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면서도 자신이 전부인 양착각하는 제한된 부분으로 보았죠. 그리고 당신이 그 에고가 당신의 전부라고 믿는 순간 당신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지를 위해, 즉 페르소나,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신은 당신의 영혼, 당신의 진실, 당신의 그림자, 진정으로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 모든 것과 단절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당신의 모습,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피상적인 인간관계, 끊임없는 자기 파괴, 존재론적 위기, 그리고 실패와 거절에 대한 끝없는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바로 비대해졌지만 동시에 끔찍할 정도로 연약한 에고의 증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고라는 거짓의 막을 한 겹씩 찢어내고 그 너머에 칼 융이 발견했던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찾아 떠나려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 여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겠지만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 칼 융에게 에고는 악당이 아니지만 영웅과는 더더욱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당신 의식의 중심이며 당신이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기준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고는 그리고 당신마저 그 믿음에 동조하는 순간 당신의 존재는 눈에 보이고 통제 가능하며 안전한 영역에만 국한되고 맙니다.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숨길지 어떤 감정과 욕망이 용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죠.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를 편집하고 기억을 조작하며 감정을 왜곡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일관된 서사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아주 값비싼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은 에고가 만들어낸 이상적인 이미지에 자신을 끼워 맞추기 위해 당신 자신의 일부를 잘라내야만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분노, 슬픔, 질투,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억누르도록 배웠습니다. 울고 싶을 때 미소 짓고 소리치고 싶을 때 복종하며 타인이 기대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진짜 나를 배신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휘한 것이 바로 에고입니다. 에고는 당신을 고통과 거절, 수치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단지 메신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고 스스로 왕처럼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융은 에고가 광대한 정신의 바다에 떠있는 작은 섬에 불과하며 당신 전체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분리하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혹은 저건 나와 맞지 않아와 같은 꼬리표에 집착하는 것은 바로 이 에고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저 조건화된 학습의 결과일 뿐입니다. 에고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스스로 독립적이라 말하지만 타인의 인정에 목숨을 겁니다. 이성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민낯이 드러날까 두려워합니다. 강하다고 말하지만 작은 비판조차 견디지 못합니다. 독특하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무리에 섞이기 위해 하루 종일 애씁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자유라고 당신을 설득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개성과 본질을 혼동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자동적인 반응이 곧 당신의 본성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고는 당신의 영혼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용하지만 지극히 제한적인 하나의 메커니즘일 뿐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진정한 자신과 혼동할 때 당신은 끝나지 않는 내면의 전쟁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에고와 자신을 동일시할수록 통제력을 잃을까봐, 실수할까봐, 약해 보일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야말로 에고를 왕좌에 계속 앉혀두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에고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페르소나와 그림자가 등장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에고가 생존을 위해 어떻게 가면을 만들어내고 그 가면이 어떻게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질식시키고 있는지 탐험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 대부분은 방패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당신이 연기하도록 배운 역할이죠. 이 역할에겐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칼 융은 페르소나를 우리가 세상을 향해 쓰는 가면이라고 칭했습니다. 이는 에고의 사회적인 얼굴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기 위해 당신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모두는 가면을 씁니다. 한국 사회처럼 타인의 시선, 즉 눈치를 끊임없이 의식해야 하는 문화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착한 아들과 딸, 유능한 직장인, 믿음직한 친구라는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당신은 당신의 어떤 부분들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질투를 느끼는 것은 추한 것이며 우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숨기고 침묵하고 억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소나는 두려움에서 태어났습니다.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소속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충분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당신을 보호하려던 에고는 당신의 편집된 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받아들여지기 쉽고, 더 보기 좋고, 사회적으로 더 기능적인 모습으로 말이죠. 당신은 친절하고 예에 바르며 통제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완전하고 인위적이며 더 이상 의미 없는 패턴에 갇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가면과 자신을 동일시할수록 당신의 진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불안, 감정적 소진, 그리고 끊임없는 부적절함의 감정입니다. 당신은 강해 보이려 애쓰지만 속으로는 연약함을 느낍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밖에서 보기엔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 안에서는 소리 없는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더 최악인 것은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이 가면이 진짜 당신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에고는 가장 교활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당신의 상처를 숨길 뿐만 아니라 상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신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방인이 되어버립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고 무리에 섞이기 위해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이름조차 붙일 수 없지만 그리운 무언가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융은 의식이 거부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무의식 속으로 밀려날 뿐이라고요. 그리고 그곳, 정신의 어둠 속에서 그가 그림자라고 부른 것이 형성됩니다. 당신이 부정하고 억압하고 느끼지 않는 척했던 모든 것, 에고의 이상적인 이미지에 맞지 않는 모든 생각, 충동, 욕망, 두려움이 그곳에 쌓입니다. 당신이 가면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그림자는 조용하고 위험하게 자라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당신이 거부하는 것이 당신을 통제하고 당신이 무시하는 것이 당신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에고가 당신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신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충동, 통제할 수 없는 반응, 당신의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것이 아닌 결정들에 의해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관찰되지 않은 에고는 자유의지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채 자동 조종장치처럼 당신의 삶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에고가 당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패턴을 관찰해 보십시오. 혹시 당신은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당신이 하는 일, 당신의 노력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나요? 이것은 강인함이 아닙니다. 위장된 감정적 의존입니다. 에고는 외부의 인정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의 존재가 위협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더 나은 사람을 보면 질투를 느끼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안도감을 느끼나요? 이것은 야망이 아닙니다. 가면을 쓴 불안감입니다. 에고는 타인을 기준으로 당신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진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실수하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하지는 않으신가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얼어붙나요? 이것은 신중함이 아닙니다. 약하거나 결점 있는 모습으로 보일까 봐 겁에 질린 에고의 발버둥입니다. 에고에게 실패는 이미지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은 논쟁에서 항상 이겨야 직성이 풀리나요? 마지막 말을 해야 하고 당신의 주장을 증명해야만 하나요? 이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통제의 환상을 지키려는 에고의 방어기제입니다. 에고는 논쟁에서 지는 것보다 관계를 잃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고 사람들을 밀어내며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것은 불운이 아닙니다.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는 에고의 저항입니다.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은 에고가 쌓아온 확실성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불확실한 천국보다 익숙한 지옥을 선호합니다. 이것들은 단지 몇 가지 신호일 뿐입니다. 피상적인 관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무능력, 해결되지 않은 원망, 원인 모를 슬픔. 이 모든 것이 조용히 당신의 평화, 자기애, 그리고 자유를 파괴하는 에고의 활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이 있습니다. 에고는 당신의 행복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고가 원하는 것은 오직 통제뿐입니다. 이를 위해 에고는 자신이 권력을 쥐고 있는 한 당신을 계속해서 덫에 가두고 불만족스럽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가 왜 그토록 어려운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그 답은 변화에 대한 에고의 깊은 두려움에 있습니다. 변화는 고통스럽고 성장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변화에 대한 가장 큰 저항은 외부 세계가 아닌 바로 당신의 내면, 당신의 에고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 변화하지 못하고 갇혀 있는 것은 당신에게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변화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당신의 에고입니다. 에고는 변화를 혐오합니다. 그것이 게으르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에고가 가장 원시적인 방식으로 이 일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구축한 정체성 구조를 위협하는 것은 무엇이든 피하는 것이죠. 설령 그 정체성이 당신을 질식시키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에고는 확실성에 의존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안다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거짓된 이야기와 설명을 만들어내서라도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당신이 이 진실들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에고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신이 거짓된 삶을 살아왔음을, 당신이라고 믿었던 많은 것들이 단지 생존을 위한 적응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 과정을 깊이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정신의 중심인 자기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에고가 중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그것은 붕괴이며 당신이 거부하고 억눌렀던 모든 것, 즉 당신의 그림자와의 정면 대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해의 길에서 도망치는 이유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밝은 풍경 속을 평화롭게 산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하 세계로의 하강이며 혼돈과의 직면입니다. 그리고 에고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깊이 파고들어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자신이 통제력을 잃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고는 당신을 방해합니다. 주의를 분산시키고 드라마를 만들고 합리화를 하고 저항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당신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속삭입니다. 에고는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위험을 감수하느니 불행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삶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상 에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낡은 것이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궁지에 몰린 동물처럼 이 과정을 두려워하며 낡은 버전의 당신에게 묶어두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에고는 당신이 그것을 당신 자신이라고 믿는 동안에만 힘을 가집니다. 당신이 그것을 관찰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그 서사를 해체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 안에서 더 위대하고 더 깊고 더 진실한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융이 자기라고 불렀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에고보다 더 깊은 중심, 더 현명하고 고요한 내면의 존재. 그것은 인정이나 비교,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감옥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에고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에고는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통합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융에게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개성화 과정의 진정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길은 단순한 독서나 사색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동안 회피해온 것과의 정면 대결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억압해온 모든 것, 당신의 트라우마, 상처,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은 당신 안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자기 질문입니다. 합리화 뒤에 숨는 것을 멈추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연기하는 역할을 제외하면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필터와 가면 타인을 기쁘게 하거나 방어해야 할 필요가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에고 해체의 시작입니다. 에고는 저항할 것입니다. 당신을 나약하다고 부르고 과장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가십시오. 이 불편함이야말로 당신 안에서 무언가 진실한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그림자와의 작업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분노, 질투, 자부심, 결핍, 허영심 등 억압하도록 조건화된 모든 감정을 느끼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버려진 당신의 일부입니다. 거부당한 모든 것은 결국 통제되지 않는 충동, 자기 파괴적인 행동의 형태로 복수합니다. 그림자와 대화하고 판단 없이 포용하며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 에너지, 창의성, 감정적 진실로 가는 관문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영혼의 절반만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융은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멈추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시작할 때 통합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빛뿐만 아니라 어둠까지도 껴안을 때 새로운 것이 태어납니다. 바로 자기입니다. 이 연결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길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 정직한 글쓰기 속에, 당신 자신의 꿈을 관찰하는 것 속에 있습니다. 상처 없이 빠져나올 것이라는 보장 없이 당신 자신 속으로 뛰어드는 용기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상처 없이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파괴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했던 환상일 뿐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에고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주인이 아닌 하인, 정체성이 아닌 도구로 말이죠. 당신은 그것을 뒷좌석에 앉힙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당신의 불안이 아닌 당신의 본질이 삶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여정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에고는 파괴될 필요가 없다는 것, 단지 제자리에 놓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에고는 당신 이야기의 절대 악당이 아닙니다. 사라질 것이 두려워 주연 역할을 떠맡았던 등장인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두려움의 지배 아래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에고가 이끌 때 당신의 삶은 연극이 되고 관계는 거래가 되며 감정은 증상이 되고 마음은 감옥이 됩니다. 하지만 에고가 하인의 역할로 물러나고 당신이 그것의 책략을 명확하게 관찰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선택하고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적 혼돈은 명료함으로 변하고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인정받고 이기고 증명해야 할 필요성이 단순히 의미를 잃습니다. 자기가 조타시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에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적응할 뿐입니다. 영성, 지성, 진정성이라는 새로운 가면 뒤에 숨으려 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깨달았고 모든 것을 이해했으며 더 이상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십시오. 당신이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자기인가? 아니면 새로운 위장을 한 에고인가? 통합의 작업은 계속됩니다. 최종 지점은 없습니다. 오직 현존, 내면의 경계, 그리고 세상이 당신을 다시 표면으로 끌어올리려 할 때에도 계속해서 하강할 수 있는 겸손만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동 조종장치로 사는 것을 멈추고 불편함을 성장의 관문으로 마주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에고를 영혼에 봉사하는 제자리에 놓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글쓰기는 당신이 느낀 것을 의식화하고 통합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막 시작